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키야키가 먹고 싶어서 주변 검색 끝에 판교에 있는 진 스키야키 본점에 다녀왔습니다. 검색해서 알아보니 진 스키야키는 요즘 자주 보이는 텐동집 고쿠텐을 운영하는 진 F&B에서 만든 브랜드이고, 런칭한 지는 이제 약 1년 정도로 판교 본점 외에는 지점은 아직 없는 듯한데, 접근성도 괜찮아 보이고 인테리어도 깔끔해 보여서 찜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날 타이밍이 맞아서 방문했네요. 위치적으로는 판교 테크원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실 경우 건물 지하 주차장이 넓고 쾌적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식사를 하게 되시면 2시간 주차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위치가 지하철 판교역 1번 출구와도 이어져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할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주에 3, 4회 정도는 육류 쪽 식단 위주로 먹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마흔이 넘다 보니까 불에 직접 굽는 고기는 너무 자주 먹어도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한 번씩 이렇게 샤브샤브나 스키야키로 야채랑 같이 먹는 게 그나마 몸에 좀 덜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자, 그럼 진 스키야키 식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날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나고 1시경쯤 방문했고, 먼저 식당에 들어오시면 홀에 있는 바 테이블이나 옆에 있는 4인용 테이블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많이 시킬 거라 4인용 테이블로 요청드렸고요. 식사 시간엔 사람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인원수에 따라 4인 테이블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뉴판을 보면 먼저 샤브샤브와 스키야키 중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이후 드실 고기의 그램 수를 고르는 방식인데, 저희는 스키야키가 먹고 싶어 방문했기 때문에 스키야키로 결정했고요. 신기하게도 보통 고기는 와규나 한우 같은 소고기가 일반적인데, 여기는 제주산 흑돼지를 함께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모두 다 주문해 보기로 했고, 고기는 제주산 흑돈 160g, 한우 원 플러스 등심 400g, 한우 투 플러스 등심 200g 이렇게 주문했고, 사이드 메뉴도 몇 가지 있길래 일단 다 주문했는데요. 아브라소바, 차완무시, 사라포테이토, 모찌리도후, 먹다가 찍어 먹는 유정란 2번 추가해서 2인 식사비로 총 22만 3천 원 나왔습니다. 한우 가격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즘 물가 생각하면 그래도 납득할 만한 수준인 것 같고요. 기다리다 보니 식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오른쪽 약간 베이컨처럼 생긴 고기가 흑돼지고, 가운데 지방이 가장 고루 분포된 게 한우 2 플러스, 왼쪽에 보이는 게 한우 1 플러스 등심이네요. 오늘 먹는 스키야키에 대해 잠깐 가볍게 얘기를 해보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스키야키는 일본식 요리이고 관서식과 관동식 스타일로 먹는 방법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관동식은 전골에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를 끓여가면서 채소나 고기를 취향에 맞게 넣어가며 먹는 전골 형태라 보면 되고요. 관서식은 소 지방이나 버터로 먼저 팬을 달구고 고기랑 파 먼저 구워가면서 짭짤한 간장 소스 조금씩 부어가면서 졸여 먹는 방식으로, 고기 다 드실 때쯤 이제 냄비에 남은 육즙이나 기름에 육수 조금 추가해서 채소나 나머지 재료들 볶아 먹는 식인데, 개인적으로 스키야키는 관서식을 조금 더 선호하고 맛도 좋은 편이라, 혹시 아직 스키야키를 드셔보시기 전이라면 관서식부터 먼저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다만 관서식 스키야키는 좀 먹다 보면 금방 물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육수 많이 넣고 전골식으로 끓여 먹는 게 관동식, 소스 조금 넣고 졸여가면서 구워 먹는 게 관서식이라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고요. 요즘 일본이나 국내 모두 관서식보다는 좀 더 편하게 먹기 좋은 관동식을 주로 선호하시는 추세이고, 오늘 방문하는 진스키야키 역시 관동식 스타일입니다. 먼저 사이드 메뉴들이 고기와 같이 나와서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이드 메뉴는 그다지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괜찮다는 것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 스키야키 하나만으로는 좀 심심하실 때 한 번쯤 드셔보실 만한 수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맛의 퀄리티도 좀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아브라소바가 가장 먼저 나와 먹었는데, 비주얼은 요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마제소바 같은 스타일인데, 다진 고기를 짭짤하게 기름에 볶아내서 대파 노른자를 비벼서 먹는 느낌이고요. 면발의 식감이 조금 퍼진 것 같아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네요. 다음은 사라포테이토 감자 샐러드인데, 이 메뉴는 전반적으로 다소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감자 샐러드에 올라간 딸기잼 조합이 그 한참 유행하던 아이돌 샌드위치 같은 맛과 비슷한데, 감자 샐러드는 부드러워서 무난한 편이었으나 함께 올라간 저 딸기잼이 너무 기성제품 같은 저렴한 맛이 나서 별로였고요. 그리고 같이 올라간 저 크래커도 좀 눅눅해진 채로 나와서 식감이 별로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완무시인데, 그냥 부드럽고 약간의 간이 된 일본식 계란찜 딱 그 느낌이고,
보통 고급 스시집에서 나오는 깊은 감칠맛 나는 그런 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저냥 식전 요리로 속 달래기엔 나쁘지 않게 무난했지만 다음에 방문할 때는 재주문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한편으로 괜찮았던 다른 사이드 메뉴도 있었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먹어볼 건데 돼지고기를 스키야키로 먹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소고기보단 돼지고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주산 흑돈 먼저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 보글보글 끓는 육수 맛이 궁금해서 야채 좀 넣고 먼저 국물 맛을 봤는데 스키야키 육수로 되게 괜찮더라고요. 뭔가 한국인 입맛에 맞게 염도나 달달함 이런 간을 좀 조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싱겁다거나 밍밍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 짭짤하면서도 약간의 단맛 뒤에 올라오는 감칠맛도 적당한 편이고 스키야키 육수로는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흑돼지, 고기 몇 점 먼저 넣고 한 2, 30초 후에 꺼내서 계란 노른자에 푹 찍어 먹었고요. 입안에 넣었을 때 기억되는 첫인상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좋았는데요. 돼지고기라는 틀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괜찮아서 놀랐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당시 함께한 일행과 얘기 나누기로 이 정도 퀄리티면 굳이 소고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인데 첫 느낌이 입안에 넣었을 때 질기거나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졌고 마치 돼지고기라고 얘기 안 하면 소고기라 생각될 만큼 굉장히 야들야들하면서 돼지고기가 갖고 있는 고기 특유의 그 약간의 탄성감과 쫀득함도 느껴지고 고기 자체의 퀄리티도 괜찮아 보였지만 스키야키 부위로 먹기 좋게 굉장히 얇게 썰어내서 그런 건지 그간 정말 수도 없이 먹어봤던 돼지고기의 식감과는 무척 다른 느낌인데요. 이 식감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돼지고기라 해서 너무 오래 담갔다가 꺼내실 필요 없고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색깔만 어느 정도 먹기 좋게 익었다라는 느낌이 오실 때쯤 그냥 꺼내서 노른자 푹 찍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돼지고기가 스키야키로 이렇게나 잘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지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근처 정육점 가서 스키야키나 샤브샤브로 해먹게 돼지목심이나 전지살, 삼겹살 같은 부위 엄청 얇게 썰어달라고 해서 한번 집에서도 먹어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 집 스키야키 부위로 제주산 흑돼지 추천드리고요. 먹다 보니 사이드 메뉴로 모찌리 도우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이드 메뉴로 가장 아쉬웠던 메뉴였습니다. 일단 점도나 탄성이 너무 좀 되직한 부분이 있었고 좀 더 크림치즈 비중을 늘려서 좀 늘어지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되직함의 정도가 약간의 퍽퍽함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재료들의 섞인 밸런스가 조금 아쉽기도 했는데 약간의 밀가루 비린 맛이 좀 치고 올라와서 전분을 좀 많이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했고요. 한두 입 퍼먹다 말았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돼지고기는 정말 개눈 감추듯이 후딱 먹어치웠고 다음으로는 한우 원 플러스 등심 부위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앞에 흑돼지 먹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하며 먹었었는데요. 소고기를 육수에 한 15초 담갔다가 계란 푹 찍어서 입안에 넣자마자 함께한 이름과 동시에 한우는 한우네 다르다 허허 이러면서 웃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돼지고기 먼저 먹길 너무 잘했다면서 웃으면서 먹었는데요. 앞서 돼지고기도 너무 부드럽게 먹고 만족했었는데 역시 고기 특성상 아무리 질 좋은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냈다고 한들 소고기 특유의 부드러움한테는 안 되겠더라고요. 소고기와 비교되게 맛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얇게 썰어냈고 부드러웠다고는 하나 돼지고기 특유의 그 육질에서 씹혀지는 돼지고기만의 쫄깃한 탄성 같은 게 그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씹다 보면 입안에 약하게 남아있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소고기와 비교하자면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그 부드러움의 수준이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고 맛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진짜 돼지고기 먼저 먹길 잘했다 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면서 먹었는데 지방이 풍부한 한우 특유의 부드러움이나 고소함의 느낌이 확실히 돼지고기 먼저 먹었던 게 순서적인 만족도에 있어서 무척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먹다 보니 중간에 좀 느끼함이 올라오고 입안에 짱기가 느껴져서 곁들임 반찬으로 저렇게 같이 나온 단무지나 김치 같은 걸 먹긴 했는데 저것들도 먹다 보면 입안을 환기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중간에 입안을 좀 개운하게 헹궈줄 동치미나 물김치, 열무김치 같은 걸 넣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사이드 메뉴 중에 유자 토마토가 나중에 나와서 먹었는데 상큼하니 중간에 먹기에 괜찮더라고요. 레몬이 올라가 있어서 적당히 짜서 먹으니 상큼한 맛도 느껴지고 유자 소스가 밑에 깔려 있어서 유자 향이나 맛도 좀 느껴지고 토마토랑 잘 어울려서 중간에 한 번씩 먹으니까 느끼함도 좀 잡아주고 나쁘지 않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끓이면서 먹다 보니까 육수가 좀 쫄아들어서 나중에 짠맛이 좀 올라오는데, 그럴 땐 저렇게 야채 육수를 부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준비해 주시는데, 중간중간 육수가 너무 줄거나 간이 세다고 느껴질 때 저렇게 채육수를 부어가면서 농도나 간을 조절해 가면서 드시면 되는데, 채육수를 많이 부어도 그렇게 많이 싱거워진다거나 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고기로 한우 투 플러스 등심입니다. 참 사람 입맛이 간사하다는 걸 이때 느낀 것 같은데요. 정말 웃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앞서 돼지고기 먹고 난 이후에 한우 원 플러스 등심 먹었을 때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럼 한우 원 플러스 등급과 투 플러스 등급 간의 차이가 또 얼마나 있겠냐고,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차이가 나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한우 원 플러스 등급도 충분히 맛있었고 좋은 고기였는데, 투 플러스 등급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드러움이나 고소함의 차이가 앞서 흑돼지와 소고기를 먹었을 때만큼의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안에 넣었을 때 지방이 더 많아서 그런 건지 고소함이나 풍미, 입안에서 녹아 없어지는 그 부드러움의 정도에 있어서 생각보다 꽤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행과 함께 서로 참 돈을 쓸수록 부드러움의 차이도 같이 느껴지네, 되게 웃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먹었는데, 뭔가 좀 등급과 가격에 따라서 맛을 제한적으로 구분해 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암튼 한우 2 플러스 200g 가격이 7만원 선인데, 배가 부를 때쯤 마지막에 먹은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에 있어서는 역시나 가장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느껴졌던 것 같고요. 같이 간 일행이 입맛이 또 고급이라서 아마 초반에 초이스해서 먹었으면 이날 돈 꽤나 쓰지 않았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곳을 방문하셔서 좀 합리적으로 즐기시고 싶다면 흑돼지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으로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여유있게 드시는 날에는 굳이 2 플러스까지 가지 않으셔도 흑돼지 먼저 드시고 한우 1 플러스 정도로 끝내셔도 꽤 괜찮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입에 닿는 순간 극상의 부드러움과 풍미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한우 원 플러스는 건너뛰시고요. 초반에 흑돼지 먼저 드시고 마무리로 투 플러스 선택하셔서 비교하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식감에 있어서 서로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꽤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하네요. 참, 그리고 먹다 보니까 좀 물리기도 하고 입에 짠기가 좀 맴돌아서 함께 나온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이날 밥이 좀 너무 질게 느껴져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쌀 품종으로 심리향을 쓰신다고 메뉴판에 나와 있던데, 밥 향도 좋고 품종만으로 놓고 보면 괜찮은 품종인데,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후기 봐도 밥이 좀 질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질퍽하게 느껴지는 밥의 식감이 오히려 좋게 평가받는 심리향의 좋은 향과 요소들을 반감시키는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진스키야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샤브샤브 스타일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간이 세면서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를 찾으시고, 굽는 고기보단 야채와 함께 조금 더 건강하게 고기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께 적당할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저것 단품으로 꽤 많이 시켜서 20만원이 좀 넘게 나왔지만, 보통 오시면 2, 3만원 정도의 흑돼지와 소고기가 함께 묶여 있는 세트들을 많이들 드시는 것 같고, 호주산 와규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 흑돈 조금 시키시고 와규 같이 넉넉히 드셔도 1인분에 5만원 정도면 충분히 배부르게 드실 것 같네요. 사이드 메뉴로는 유자 토마토 정도 하나 시키시면 입가심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메뉴들은 패스하셔도 손해볼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푸디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